번째, 예, 윤석열의 부동시인데 네. 윤석열의 청와대 인사검증시 때 부동시 판정한 사람이 중마고우였던 병원장이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신체 검사를 이제 검찰총장 그거 할 때 이제 검증할 때 냈는데 그 받아온 발급 당사자가 윤석열의 중마고우였다. 이 소식인데요. 일단은 윤석열의 고무줄 시력 검사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2년 군입대 신체 검사 때는 시력자가 0.7, 그래서 병역 면제 받았는데 94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때는 0.2, 2002년 공무원 채용 재임용하는 거죠. 0.3. 그리고 청와대 아까 말씀드린 그 청와대에 제출한 신체 검사는 0.85 쭉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19년 국회 청문회 제출 신체 검사는 0.7인데 이때 2019년에 청와대에 제출했던 신체 검사에 세브란스 병원 한승환 안과 병원장이 바로 윤석열의 절친. 그 보도를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했었어요. 한승환 병원장도 친애하면서 윤석열 변호 이왕규 서울대 동기 이철우는 대광초등학교 절친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력 검사를 절친이 했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한 야당 의원이 누구였냐?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안경점에 가서라도 잴 수 있다. 그 이야기 했다. 예. 네. 그런데 그 가까운 데 놔두고 그게 분당이라면서요. 거기까지 가서 받아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과 전문의들도 그런 데잖아요. 그 부동시 굴절률이 일반적으로 크게 변화 없고 네. 악화되는 건 있어도 이렇게 회복되는 건 거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 안 하고 뭐 그냥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말장난 먹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그 새날 청국장에서 또 그 이야기 다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우리랑 좀 느낌이 다른 게 사실 나는 포기하고 살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때는 친구들이 좀 잘 살면 안 갔지. 아버지 백으로 안 갔지. 군대 뭐 빼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별 분노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것이 아니잖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칠 때 저들이 뭐냐면 표창장, 뭐 스펙, 군대 이 키워드예요. 다 가만히 돌아보면 뭐냐 청년들이 뭐 몇백억짜리 이런 거에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군 문제 이게 공정 이슈로 연결되고 불공정 프레임이 씌워지고 그걸 또 586과 민주당으로 엮어온 게 저들의 전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그렇죠. 네거티브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불공정 이슈입니다. 이것도. 네. 그 명확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 봅니다. 이거 그냥 손잡고 가서 안경점 가서 기계로 하시면 돼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계로. 요새 기계로 간단하게 하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그 의혹을 억울함을 푸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지금 아예 대꾸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소위 쌩까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찔리는 거야. 네. 이런 의혹은 당장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못하는 너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음번에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부동시 검사를 저하고 손잡고 가서 한번 해보시죠 하면 저는 심상정 후보 찍을 수도 있어. 마음이 막 설레가지고. 참네. 아무튼 부동시가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최초의 사례가 아니잖아요. 이회창 아들들의 그 몸무게가 미달해서 병임위원장. 인간 미이라설. 178cm에 몸무게 39kg. 네. 그렇게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황교안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으셨고. 말이 어려워. 단맞이. 단맞이. 그냥 두드러기라고 좀. 단맞이 무슨 뭐 무협지 이름 같잖아요. 아니면 동네 이름 같기도 하고. 부나님. 단맞이 이동. 부나님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정말 이회창 후보는 모범생이다. 가장 어려운 방식을 택했다. 인간 미이라설. 그러네. 이런 굶겨서? 얘기를 뒤에서 하더라고. 자, 그런 정도다 보니까 저쪽이 당대표를 했던 사람도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저도 한번 몇 군데 이렇게 좀 알아봤죠.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 차이하고 디옵터 차이가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시력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른쪽 시력이 더 현저하게 나빴을 때 총 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디옵터는 쉽게 표현하면 렌즈의 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정 시력이 된 이후에 그 교정 시력이 됐어도 그 차이가 났을 때가 부동시라는 판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윤석열 씨가 대선 끝나더라도 저는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비열한 네, 밝혀야 돼요. 네. 이건 언론이 이재명 후보였다면 밝혀라, 제출해라. 아, 이거 갖고 열흘을 떠들면 안 할 수 없게 됐을 텐데 침묵해서 넘어가 주는데요. 제가 윤석열 후보하고는 뭐가 있어. 제가 다리에 경련이 잘 잃어요. 그래서 경련 대처에 있어서는 일단 바로 올리세요. 아니 안 바로 올려 올리세요. 올리면 안 돼. 일단 바로 올리세요. 우선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고 꺾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애기 초등학교 때부터 경련이 일어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쪽하고 이쪽 눈의 시력차가 거의 0.7 정도 나요. 왜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왼쪽 눈을 다치지 않았냐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원래 그런 거죠. 제가 그런데 지난주인가 이야기했던 건데 인간의 몸은 양쪽 균형 잡게 태어났어요. 근데 무슨 병이 있었거나 그렇지. 사고가 있었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게 시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다 약해요, 제가. 그래서 이명도 이쪽에 왔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부터인데 이쪽 시력과 이쪽 시력의 차이가 더 벌어져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지. 한쪽이. 그렇지. 왜냐하면 약한 쪽은 더 약해지고 이쪽은 유지되고. 근데 그런데 오른쪽이 더 좋으신 거죠? 네, 이쪽이. 근데 가세요.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히 눈은 이 차이가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죠. 그 얘기 해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쩜 이분은 내가 겪는 증상을 다 겪고 계실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최민희 윤석열 지지 동질감 느껴. 언론이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까봐 예. 미리 차단하는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리고 슈퍼챗이 또 들어와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약간 덧붙이자면 좀 젊은 남성 친구들한테 이 부동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공정하다고 보냐라고 얘기한 다음에 정작 이래놓고 안보 타령하려고 새해 그리고 설날 때 군부대 방문 심지어 그때 다 눈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군 필자들은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트로 같이 알려주시면 주위 청년들이 이 문제를 네. 심각하게 볼 거다. 자, 절친한테 진단서 받아오신 분 윤석열 씨 번이었고요. 부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관을 최근에 기소했습니다. 이게 내사 자료가 만들어진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의 피크점이 2012년이고 그게 그때 들통이 나서 내사까지 했었는데 2019년에 이 경찰관이 뉴스타파 등의 언론사에다가 유출을 했다는 그걸 지금 최근에 기소했어요. 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기소 시점이 어쩌면 그렇게 적폐 수사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시점에 또 이렇게 그분을 기소했을까요? 예.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요게 이제 그 경찰 내사 보고서의 일부인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그 윤석열의 어떤 그 검찰 내에서 포지션과 이런 것들이 계속 경찰에서 이렇게 내사 보고서라는 게요. 수사를 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인지 수사 개념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보고서라는 게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뭉개졌기 때문에 이게 기소까지 못 갔던 거거든요. 네. 요거를 유출했다고 요걸 기소하는 우리 훌륭하신 검찰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 김기춘 씨가 그 프레임 전환 같은 걸 되게 잘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불법 도청으로 프레임 전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역 감정 유발하게 네. 논란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검찰 내부에 지금 여전히 있고 그게 지금 윤석열이 끝자락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이겨야 된다. 저런 공작 정치라든지 프레임 정치 이런 거 이기려면. 야, 우리 황희두 이사가 초원 벚꽃집 사건 알아요? 저 김기춘 쫙 봤었어요. 아, 저 왜냐면 저도 심리전이나 여론전이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그런 역사를 타고 가다 보면 뭐 개베스도 있고 그러면서 김기춘이 꼭 나오더라고요. 네. 자, 어쨌건 저는 그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약간 요즘에 물타기 분위기를 보는데 김건희가 결국엔 나와야 돼요. 대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지금 사실상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김건희 유무죄 판단하는 것은 그 주가 조작하는 건지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야. 음. 그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도가 항상 결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도는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40여 차례 주가 조작 기간에 만약에 막 이게 금융당국이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주식의 주가가 막 이상 변동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주식 거래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그 계좌 주인들에게 통보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모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언론은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그 신한증권 외에 DS증권, 대신증권,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까면 돼요. 그거 네. 그거 그냥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공개 못 하고 있으니까요. 영부인 후보라는 사람이 허위 경력 뭐 그게 10몇 건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네. 논문 표절은 어떻고요? 주가 조작이 있고요. 다음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무속 연관성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나열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아까 부동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부동시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보통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검증 당하기 싫어서라도 정치권 못 나오거든요. 그쵸? 이자들은 상상을 초월해 뻔뻔하고. 한 평생을 그렇죠. 그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이게 말짱황이 되니까 그 권력의 끝자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자신감을 보였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최근에 글 하나 공유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신천지 한나라당 개입설을 얘기한 어떤 그 이단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정치적 성향이 저랑 달라요. 근데 그분 검찰에서 불기소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검찰 기소된 다음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이렇게 된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검찰과 언론과 사법이 최소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저 어떤 이 답답함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은 전혀 그런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당당하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막 황희두 우리 희두 저 억울함 너무 잘 알죠. 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 박탈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100% 그러고 이해하고 그리고 희두님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따박따박 팩트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요만큼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계속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저번에 네. 토론 때도 나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 두 가지는 네. 한 번도 소환 조사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방위적 수사를 받다가 보니까 뭐 심신이 피폐해지 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좌를 깐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빨간 그 기간 동안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곳인데 여긴 전혀 까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왜 하겠냐고요. 그게 캥기는 게 있어요. 캥기는 게 찔려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주가 조작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부인, 본부까지 한번 가봤고 장모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소름 돋던데요 이거 처음 진짜? 봤어요. 사망한 사람이. 와. 4억대 상속세를 피하려고 남편 사망을 조작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날짜상으로 그렇던데요. 9월 24일 날인가 돌아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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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1월 24일 날 사망 신고했죠. 네. 그런데 12월 10일 날 사망 신고를 말소했죠. 네. 그리고 12월 15일 날 매매했죠. 매매 거래. 14일. 네. 14일 날. 네. 12월 14일 날. 네네. 네. 이런 일이 근데 그 김용남 씨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이 그때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로 오늘 얘기했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혹시 방송에서 만나면요. 갑질 좀 네. 하지 말라고 좀. 그 김용남 갑질 유명한 사건 최근에 회자되고 있더만. 아 그렇군요. 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갑질이나 하지 말라고. 패널로 나오고 있어 부끄럽게. 진짜. 김용남 전 의원이 최민희 의원한테 방송마다 참교육을 당하니까 네. 어떨 때 보면 최민희가 미워 죽겠어 아주. 저렇게까지 사람을 뭉개도 되나. 따박따박. 저는 뭉개지 않아요. 팩트로 문 계시잖아요. 그냥 팩트만 말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도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저 KBS 주진우 라이브 나갈 때 그 주라가 엄청 압박받았거든요. 저 편향됐다고. 어. 근데 다른데 TV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논란 엄청 났던 사람들도 그냥 과거 다 세탁되고 이게 뭔가 싶어요. 진짜. 당장의 진중권. 아 그러니까요. 네. 자, 장모가 그렇습니다. 장모는 지금 최근에 그 보도들 보면은 344억. 이것도 공시가로. 그러니까 사실상 1,000억 원대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그것도 차명으로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불법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 그 차명 80%가 추측이 아니고요. 아, 재판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저런 서류로 거의가 확인된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 패밀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마 판사. 이명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최근에 되게 또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장모 그 마이너스 통장 48억 대출. 그것도 진짜 놀랬던 게 그건 딱 떨어지는 거죠. 왜 토지 매매 대금이 40억 200만 원인가? 근데 어떻게 그런 일반인이 어떻게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자체가 불공정인데 40억. 아니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계구나.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게 된다면 시민들에 의해서 네. 윤석열 같은 자들이 얼만큼 검찰권을 갖고 농단을 했는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검찰 개혁하는 거지. 윤석열이 그냥 그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 부인 장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검사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대선을 진다면 그것은 모든 게 다 무혐의로 끝나버릴 거예요. 하나 더 최근에 또 하나 또 화가 났던 게 건보료 그 통지서라고 하나요? 그게 날라왔어요. 근데 김건희 건보료 7만 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액수를 보면서 아니 나보다 훨씬 돈도 많은 사람은 7만 원 냈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라고 되게 현타가 왔습니다. 예. 안 아픈가 보지 뭐. 이게 그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다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쵸. 많이 벌수록 세금이. 많이 내서 내가 병원 안 그렇죠. 가더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건데 정말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더해요 보면은. 근데 더하고 최니민이 우리 이 특보 단장님의 저 재산 내가 알고 있기 손가락 안에도 못 들죠. 저 많아요. 재산. 최근에 아파트 올랐대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모르지. 그래 다 합쳐 한 5억 되나요? 내 나이의 앞 숫자보단 많다네. 그거보다 어. 정말 의외의 사실을 또 알았는데요. 예. 아까 제가 YS가 그 정의 그 악당한테 당하는 착한 주인공 이미지 우리 대통령님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20대 여성은 자기는 그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안 했다는 사람을 찍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한 5만 표 날아갔구나.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잘 안 다루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다 반응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발 올리는 거. 네, 이것도 그것도 반응하는 지점이 또 따로 있고. 그거는 진짜 반응을 많이 하세요. 누가 많이 하냐? 50대 말에서 60대 초의 여성들. 그렇게 이제 품위 없는 거 되게 싫어하고 네. 남한테 피해 입히는 거잖아요. 중도 보수 성향이 더 싫어해요. 특히 여성들이요 있잖아요. 그렇죠. 차 좌석에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차 좌석에다 이렇게 발 올리거나 하는 경우 있거든요. 싫어하죠. 네. 엄청 싫어하거든요. 다 질색해. 자,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 여전하고요. 요거는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득권의 저는 표본이라고 봐요. 이 위선적인 기득권. 그리고 네. 뭐 조국 내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의 표본. 윤석열 패밀리 본부장 이야기였고요.